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 16일 목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목요일인 오늘 강원 북부 산지에는 때 아닌 대설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1에서 5cm, 1000m 이상의 높은 북부 산지에서는 7cm인데요. 도 전역에 어제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대부분 오전 중 그치겠지만 일부 지역에는 오후까지 돌풍과 함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에는 최대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올 것으로 보여 해상 안전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 좋음에서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비가 그치는 내일부터는 다시 맑은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진드기로 인해 감염되는 중증 열성혈소판 감소 증후군 올해 첫 사망자가 강원 홍천군에서 발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고요. 원주 혁신도시 상인회가 주최하는 2024 혁신도시 상생마켓이 내일과 모레 개최되는데요. 리포터 현장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월군이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등 8개 정부부처 연계 협력 사업인 지역 활력타운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 소식 끝으로 전해드리죠. 5월 16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가 김진태 강원도정 2기 특별보조하관 12명을 새로 임명했습니다. 청년특보에는 최진영 주브라더스 인테리어 디자인 대표, 여성특보에는 김금분 김유정 기념사업회 이사장, 농림특보에는 최종태 전 강원농업기술원장이 임명됐습니다. 또 신설된 장애인특보는 박용근 지체장애인협회 강릉지회장이, 어르신특보는 한몽인 대한노인회 강원도연합회 노인지도자 대학장이 각각 맡았습니다. 영월군이 관용 차량의 공무수행 표식을 일제 정비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관용차 150여 대의 차량 옆면과 뒷면 등에 붙은 표식이 영월군, 공무수행, 영월 통합 브랜드인 달달영월 등 3가지로 통일됐는데요. 영월군은 차량 외관뿐 아니라 운영관리 실태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의 설문조사 결과 강원교사 10명 중 1명가량이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위협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교조 강원지부가 도내 교사 58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거나 신고 위협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89명으로 전체의 15.1%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사 보호를 위한 가장 시급한 대책으로 무고성 민원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에 71.5%로 응답해 가장 많았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이러스를 가진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즉 SFTS 사망자가 강원도 홍천군에서 처음 발생했는데요. 아직까지 SFTS에 대한 예방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강원특별자치도청 감염병관리과 이지혜 팀장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강원특별자치도청 감염병관리과 감염병 예방팀장 이지혜입니다. 네, 지난 10일이었죠. 강원도 홍천군의 86살 남성이 SFTS 확진 판정을 받은 지 사흘 만에 안타깝게도 숨지는 일이 발생했는데 아직까지 예방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만큼 이 감염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SFTS의 감염 매개는 무엇이고 감염 증상은 어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네. SFTS는 감염 매개는 작은 소피 참 진드기가 주요 매개종입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과 호주, 미국 등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감염의 주요 증상은 38도 이상의 고열과 구토, 설사, 식욕부진 등의 소화기 증상이 있고요. 피로감이나 근육통 등이 있을 수 있고 말이 어눌해지거나 경련, 의식 저하 같은 신경계 증상이 동반하기도 합니다. 증상이 굉장히 광범위하네요. 네. 네, 호주랑 미국에 이제 많다고 하셨죠. 네네네. 네네, 중국에서 처음 어쨌든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에도 이제 굉장한 이런 사망 사건이 일어나면서 조금 경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SFTS로 인해 사망한 환자 현재까지 어떻게 집계가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누적 치명률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도 알려주시죠. 네. SFTS 환자는 2013년에 국내 첫 사례가 보고된 이후에 네. 2023년까지 국내에서 총 1,895명의 환자가 발생하였고 그중 355명이 사망하여서 누적 치명률이 18.7%에 이르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의 발생 현황을 좀 살펴보면 총 258명의 환자가 보고되었고 41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누적 치명률 15.9%로 국내 누적 치명률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올해는 현재까지 경북에 2명, 제주에 1명, 강원 1명 이렇게 총 4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렇군요. 뭐 수치상으로만 보면 뭐 아주 높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긴 하지만 이게 예방법과 이제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무서운 거잖아요. 네, 네. 현재로선 예방이 그냥 최우선으로 여겨지는데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아시다시피 SFTS는 예방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서 네.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입니다. 네. 진드기의 활동이 왕성한 봄부터 가을까지 풀숲이나 덤불 등의 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장소에 들어갈 경우에는 긴 소매와 긴 바지 그리고 목이 긴 양말을 착용하여서 양말 안에 이렇게 바지단을 넣으시고 발을 완전히 덮는 신발을 착용하는 등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야외 활동 시에는 주기적으로 기피제를 사용하시고요. 야외 활동 후에는 옷을 꼼꼼히 털어서 그 진드기를 털어낼 수 있도록 하시고 목욕이나 샤워를 하면서 진드기에 물리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진드기 전용 기피제가 따로 있나요? 네네. 아, 그렇군요. 기피제가 따로 있습니다. 저도 주말에 밭에 가곤 하는데 꼭 뿌려야겠네요. 진드기에 물리면 무조건 감염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진드기에 물린다고 무조건 감염이 되는 건 아니고요.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진드기에 물렸을 때 감염이 되는데요. 질병관리청 진드기 채집 조사 결과에 따르면 0.5%의 양성률을 보여서 일부 진드기가 SFTS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뭐 사람도 다양한 바이러스를 앓고 있듯이 진드기도 이런 바이러스를 앓고 있는 진드기에 물리면 그렇게 되는 네네.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만약 이미 증상이 이제 물린지도 모르게 시작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일까요? 야외 활동 후에 2주 이내에 잠복기가 2주까지 있기 때문에 네. 2주 이내에 고열이나 소화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셔서 증상에 따른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잠복기가 있네요. 2주. 네, 거죠? 최대 2주로 보고 있기 때문에 2주 이내에 고열이나 이제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네, 그렇군요.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고열이면 사실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감기로 생각하기 쉬운데 네. 명확하게 특별히 다른 증상이 있지 않으면 미리 또 발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SFTS는 사람과 사람 간의 전파 가능성은 없나요? 네, SFTS는 진드기를 매개체로 하여서 전파되는 감염병이라서 일반적으로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는 인플루엔자 같은 질환과는 조금 전파 특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다만 환자의 혈액 등에 이제 직간접적으로 노출이 된 일부 의료진과 밀접 접촉자에서 SFTS가 발병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예, 의료진들이 환자 접촉 시에는 개인 보호구를 사용하는 등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추가 감염 발생 우려는 없는 상황인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드기를 매개로 하는 이제 감염병이기 때문에 예, 이제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만, 그래서 추가 감염을 우려할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환자 접촉 시에는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발생 우려가 크지는 않다. 질병관리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특히 우리 강원 지역의 참 진드기 서식 지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아무래도 강원 지역이 산지가 많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현재 감염 예방을 위한 대응책 마련은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네. 올해 평균 기온이 좀 높아짐에 따라서 참 진드기 지수가 평년 대비해서 3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특히 강원 지역에는 이제 많이 분포를 하고 있어서 위험도가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 도에서는 SFTS 예방 관리를 위해서 보건소와 의료기관의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24시간 이내에 발생 신고를 하도록 하여서 조기에 진단하고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 추정 지역에 대한 진드기 방제 등의 환경 관리를 또 병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환자 가족과 농업인이나 텃밭 작업자 등 고위험 집단 대상으로 예방 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감염 예방 관리에 대한 홍보 활동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오늘은 비와 함께하고 있긴 하지만 요즘 참 날씨가 좋지 않습니까? 이 농작업과 임산물 채취, 등산 이렇게 야외 활동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더욱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SFTS 예방을 위한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SFTS는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치료제와 예방 백신이 없고 치사율이 높은 위험한 감염병입니다. 그래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가을까지가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계절이기 때문에 농작업이나 야외 활동 시에는 긴 소매 긴 바지를 착용하는 등의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고, 야외 활동 후에는 후에 고열이나 이제 소화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햇볕에 조금 덥더라도 긴 소매 긴 바지를 꼭 착용하고 받일을 하셔야 되고, 혹시 의상 색깔은 그렇게 관련이 있진 않나요? 색깔이 관련 있다고 하는 들어보진 못해서요. 네, 네. 그렇군요. 네. 발견을 빨리 하려면 또 검정 의상은 피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여쭤봤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앞서 SFTS 관련 소식은 강원특별자치도청 감염병관리과의 이지혜 팀장과 이야기 나눴고요. 리포터 현장 취재 순서입니다. 원주 혁신도시 상인회가 주최하고 원주시가 주관하는 2024 혁신도시 상상마켓이 개최되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다연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내일과 모레네요. 원주 혁신도시에서 2024 혁신도시 상생마켓이 열린다고요? 네, 맞습니다. 2024 혁신도시 상생마켓은 원주시가 주관하고 원주 혁신도시 상인회가 주최하는 행사로 내일과 모레 이틀간 미리네 도서관 광장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상생마켓은 지역 주민과 상인이 서로 상생하는 마켓이라는 의미로 쉽게 말해서 지역 축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있는데요.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다양한 체험과 마켓 판매, 음식 부스가 마련됩니다. 혁신도시 상인들은 본인의 매장을 홍보하고 공공기관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장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 원주 혁신도시 상인회 배호석 회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혁신도시 상생마켓은 상인들이 모여서 혁신도시를 대표하는 고유축제 하나쯤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다가 이제 원주시가 앞장서면서 이제 행사가 진행되게 되었어요. 강원도하고 이제 원주시가 주관하고 혁신도시 상인회가 주최하는 행사이고요. 17일, 18일 금요일, 토요일입니다. 이틀간 미리네 도서관 바로 위쪽에 있는 미리네 광장 공연장 그 주변에서 하게 됩니다. 상생마켓이지만 축제 형식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오전 11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하루 종일 체험이나 판매, 홍보, 음식 부스 이런 것이 함께 운영되게 됩니다. 낮에는 판매와 체험이 주가 되는 이제 그런 행사가 되고요. 저녁에는 맥주와 음식이 주가 되는 행사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2024 혁신도시 상생마켓에서는 어떤 것들을 즐겨볼 수 있을까요? 네, 마켓 특성상 식당에서 판매되는 메뉴를 야외 마켓에서 그대로 재현하기는 어려워서 이 혁신도시 상인회 분들은 각 매장별로 만들기 쉽고 또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는 간단한 메뉴나 본래 식당 메뉴에 없는 디저트 메뉴를 만들어서 판매할 예정인데요. 네. 코다리 조림이나 부추전, 돈가스, 동태탕, 순댓국, 커피와 샌드위치, 베이글, 그릭 요거트 등 다양한 메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무료로 운영하는 체험 부스도 있는데요. 오락실과 사격, 타투는 물론 요즘 유행하는 혁신 네컷도 즐겨보실 수 있습니다. 아침을 먹었는데도 소개해 주시는 메뉴를 들으니까 너무 맛있을 것 같네요. 네. 오후 6시 이후부터는 다양한 공연도 준비되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후 6시 이후부터는 이틀 동안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보실 수 있는데요. 원주 전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오친동 밴드와 돌멩이 밴드, 남성 4인조 솔리스트 앙상블 아템포 밴드, 성악가 그룹 싱포엠, 스피닝 공연 M2짐, 상지대 효 태권도 시범단, 또 원주시 자원봉사 청소년 합창단의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어서 원주 혁신도시 상인회 배우석 회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혁신도시 상인들이 각 매장을 알리면서 이제 공공기관과 시민들이 함께 하는 이제 장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혁신도시 상생마켓은 그 혁신도시에서 장사하시는 사장님들이 이에서 이제 진행되면서 입주해 있는 공공기관과 함께 한다는 점이 이제 다른 곳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공연과 행사 부스를 혁신도시 상인들과 공공기관이 채우고 있다는 거고요. 각종 체험 부스, 체험부터 이제 먹거리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종 공연도 많이 갖춰오게 되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선 함께 즐기면서 가족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상생마켓을 계기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혁신도시 주민들에게도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2024 혁신도시 상생마켓은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간 진행됩니다. 혁신도시 미리네 광장으로 오시면 축제를 즐겨보실 수 있고요.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하루 종일 진행되는 만큼 시간 되실 때 한 번쯤 들러서 가족들과 좋은 추억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내일과 모레니까 계획에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오늘 소식도 잘 들었습니다. 박다현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8시 51분 앞두고 있습니다. 영월군이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등 8개 정부 부처 연계 협력 사업인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는데요. 이 소식 영월군청 전대복 기획감사실장을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영월군 기획실장 전대복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영월군이 정부의 8개 부처가 연계해 진행하는 협력 사업이죠.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는데요. 이 지역활력타운은 어떤 사업인지 궁금하고요. 또 공모에 선정되면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게 되는지도 설명해 주실까요?
네, 그 지역 활력 타운은 우선 지방 소멸 위험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정부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네. 지역에 약 한 3만 평방미터 규모의 이제 그 부지를 조성해서 거기에 이제 정주 여건이라든가 정착 지원을 위해서 주거 인프라, 생활 인프라, 생활 서비스를 이제 결합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살 수 있게끔 하는 사업으로서 이제 작년부터 정부 다부처 사업으로 진행을 했고요. 작년에는 도내에서는 인재가 선정됐고 올해 전국 10개가 선정됐는데 그 중에 저희 군이 이제 거기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정된 지역에는 그 생활 인프라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스포츠 센터라든가 이런 것에 국비를 지원하고 지방 소멸 대응 기금도 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한 약 300억 정도 규모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네. 작년에는 인재가 선정이 됐는데 예. 올해는 우리 강원 지역에서 유일하게 영월군이 선정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뭐 김제, 곡성, 사천, 보은, 부안, 영주, 금산, 구례, 상주 이렇게 있는데 우리 도에서 유일하게 선정이 된 영월군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네, 앞으로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네. 이렇게 지원을 받게 되는 국비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건가요? 아까 300억 규모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예, 국비는 이제 그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생활 인프라 예를 들어서 그 커뮤니티 센터라든가 스포츠 센터라든가 이런 그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에 이제 투자를 하도록 돼 있고요. 네. 나머지 이제 그 부지 조성이라든가 주택 건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방 소멸 대응 기금 그다음에 지방비를 포함해서 이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커뮤니티 센터, 스포츠 센터를 말씀해 주셨는데 영월군이 덕포리 일대에 조성하는 동강 영월 더 웰타운을 통해서 이제 시설들이 건립될 예정인데 구체적으로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그 영월읍 덕포리 그 지역 활력 타운으로 선정된 곳은 저희가 이제 그 민선 7기서부터 이곳에 그 덕포리 도시개발 사업을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예, 약 한 7만 3천 평방미터 규모를 이제 토지도 매입하고 그 성토도 하고 해서 이곳에 그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공공주택이라든가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그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왔고요. 인근에 청년 임대주택도 한 100세대 정도 지금 건립하고 있고, 그다음에 의료원이라든가 경찰서 이전도 추진해왔습니다. 그 저희 영월 동강 영월 더 웰타운 그 지역 활력 타운은 우선 그 수도권 4070 세대를 대상으로 한 그 단독주택 부지 약 40호가 건립되고요. 준비되고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 20호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커뮤니티 센터하고 스포츠 센터가 각각 들어서고 다 이제 도로하고 녹지 등이 이제 조성될 예정입니다. 와.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조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네. 세경대와 영월문화관광재단 또 영월산업진흥원과 연계한 청년 일자리 개발 사업도 진행하실 계획이시라고요. 예, 그 이제 타운이 조성되면은 그곳에 사시는 분들이 이제 뭐 일자리라든가 아니면 또 주변에 또 여러 가지 일자리들이 마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영월에 있는 세경대학, 그다음에 영월문화관광재단, 영월산업진흥원과 해서 연계해서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창업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병행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서 영월군에 많은 인구가 유입되기를 기대해 보겠고요. 2032년 개통이 예정된 제천 영월 고속도로와 ITX 마음 운행 등으로 수도권과의 접근성도 개선될 전망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이제 수도권과의 접근망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전용월 고속도로는 아마 내년쯤 착공해서 2032년 개통될 예정이고요. 그 ITX 마음은 지난해부터 이제 운행을 해서 올해는 좀 더 이제 횟수를 좀 늘리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과 1시간대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귀촌 인구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활력타운 이런 것들을 더욱 조성을 해서 수도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영월로 이주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영월군에서 지역 소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계획이신지 끝으로 짤막하게 여쭤보면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이제 활력타운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농촌 유학을 더욱 이제 확대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텅스텐 광산이라든가 드론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한 지역 특화 산업도 육성해서 지방 소멸 대응에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월군이 지역 활력타운 조성 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더욱 발전된 도시로 거듭나기를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월군청 전대복 기획감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5월 16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라디오 다시 듣기 서비스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용 가능하니까요. 많은 청취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